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테나킴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소금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금물을 먹고 35년 동안 앓던 만성염증인 비염이 사라졌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금물을 먹기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얼마만큼 먹고 제가 어지럼증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만성염증이 없어졌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아주 심하게 어지러워서 그냥 이렇게 살짝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앞에 물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식습관도 좋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아주 그런 습관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만성염증을 달고 살고 이렇게 어지럼증도 심할까 하면서 혈액에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금물을 먹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소금은 왜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염식을 해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염증이 없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이제 앓고 있던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본론만 얘기하라고, 물 먹는 방법만 얘기하라고, 왜 당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금을 어떻게 먹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0.9%의 소금물은 물 1리터에 9g이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500ml의 소금물은 4.5g의 소금이 0.9%의 소금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4.5g의 소금과 생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항상 죽염을 먹었는데 제가 물로 먹을 때는 한 번 구운 죽염을 먹었어요. 근데 죽염을 다 먹고 떨어져서 요즘은 이 핑크 소금을 먹고 있는데 핑크 소금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핑크 소금을 먹어도 되느냐, 천일염은 먹으면 어떠냐,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천일염 볶음 소금으로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천일염이 정말 아주 좋은데 요즘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서 천일염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900도에서 1000도씨로 구우면 그런 나쁜 성분들이 다 날아가고 좋은 미네랄 성분만 남는 데거든요. 구운 소금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구운 소금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지금 4.5g인데 2g은 그람수로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좀 떠보니까 이 정도가 300ml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끓인 물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먼저 붓고, 생강을 저는 먼저 넣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흔든 다음에 소금은 2g이 조금 더 되게 넣을게요. 그리고 찬물을 반을 섞을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 반, 찬물 반을 섞으면 물도 맛있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소금을 다 녹인 다음에 물을 아주 천천히 마셔요.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마시면 물 먹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건강할 때는
몸에 땀이 난다든지 이마에 땀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으슬으슬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을 때 이 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등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이마에 땀까지 나면서 감기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살이 나고 감기가 오는 것도 염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금물을 따뜻하게 해서 먹어주면 감기도 오려고 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항상 올리면 어떻게 먹느냐고 자꾸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소금물을 어떻게 먹는 것은 처음 고정 댓글에 이렇게 또 달아 놓을게요.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물을 먹고 나도 이렇게 좋았다라는 그런 댓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물을 천천히 먹고요. 이 물을 다 먹고 나서 우리가 왜 저염식을 해야 되고 물을 2.5리터씩 많이 먹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0.9%의 소금물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0.9%가 조금 짜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0.5%로 시작을 하셔서 한 일주일 먹고 0.1% 또 그 다음에 0.1% 이렇게 늘리면서 0.9%가 될 때까지 마시다가 나중에는 0.9%가 드시기가 좋으면 그때는 0.9%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은 그렇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떠냐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우리 몸에는 0.9%의 소금물이 안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 속에 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같이 배출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9%보다 오히려 소금을 더 먹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염을 먹었는데 오늘 마침 죽염이 떨어져서 오늘은 제가 볶음 소금으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볶음 소금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알갱이 죽염 있죠. 이 알갱이 죽염은 이렇게 한 4개, 5개 입에 넣고 침으로 녹이면서 물을 조금씩 마셔요. 그리고 잇몸 마사지도 해주면 치과 갈 일도 없어져요. 그리고 양치하실 때도 꼭 소금 양치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금 양치 해야 되는 이유도 영상에 올린 거 있거든요. 배에 달아 놓을 테니 그것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또 잘 때는 한 2-3개 입에 물고 자면 아침에 입이 아주 개운하고 입냄새도 없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저염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저염식을 해야 되고 물도 1.5리터에서 2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대중매체인 이 TV나 그런 영상 매체에서 그것도 의사분들이 나와서 저염식을 해라, 소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도 1.5리터에서 2리터는 먹어야 된다고 물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며 먹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한 분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 믿잖아요. 제가 좀 잘 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타고나기를 좀 신장이 안 좋게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염식을 했기 때문에 물도 안 먹고 하니까 소금도 없죠. 물도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항상 수분 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소금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좋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악성 댓글도 있고 막 이래서 제가 소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제 몸에 실험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한지, 소금을 꼭 먹어줘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테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세요. 우리 몸은 70%의 물로 되어 있고요. 0.9%의 소금물이랍니다. 그리고 혈액도 0.9%의 소금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0.9%의 소금물이 없으면 물을 많이 먹어주면 먹어줄수록 오히려 밖으로 물을 더 많이 배설해서 늘상 탈수 증세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물도 많이 먹고 저염식을 하니까 나는 그나마 몸을 유지하는 거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염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영상 댓글에 소금물을 먹으면은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는데 이런 걸 영상에 올린다고 악성 댓글을, 악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달았겠죠. 소금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인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수분 부족이라고 해요. 수분 부족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금 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체액은 0.9%의 소금물이고 혈액도 0.9%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사질환이 있다던가 고혈압, 당뇨가 있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0.4%에서 0.7% 정도로 소금이 부족하니까 체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 환자들의 경우는 0.2%에서 0.3%로 아주 소금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죠. 소금이 부족하면 감기도 자주 오고 암에 아주 치명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은 소금 부족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정말 소금이 부족하면 뭐가 어떻고 뭐 위가 안 좋고, 우리가 위가 나쁜 것도 소금이 부족해서 소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분은 소금물을 먹으니까 항상 체하고 그랬는데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은 세나님이 하라는 대로 소금물을 그렇게 먹었더니 한 달 만에 5kg가 빠졌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댓글을 받으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구독자분들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간단히 소금물을 어떻게 먹는지 이것만 가르쳐 달라고 댓글을 쓰신 분이 좀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오늘 또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꼭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TV에서 저염식을 해라, 물 많이 먹어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물 많이 먹어도 좋은데 항상 소금을 타서 처음 시작은 0.5%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려서 0.9%로 늘리세요. 오늘부터라도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꼭 소금물 드시고, 천일염도 청정 바다에서 만든 소금물은 너무 좋아요. 천일염 드셔도 되고요. 죽염을 드셔도 되고, 어느 분들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드셔도 되냐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선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여건이 되시면 죽염 알갱이로 된 걸 주무시기 전에 두세 알 입에 넣고 주무시면 아침에 입안이 개운하고 입냄새도 없고 정말 좋거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소금물을 먹으면서 제 몸에 변화되는 걸 다음에 또 업로드 해드릴 테니 제 영상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저염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정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